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10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 내내 시장이 빠지고 주도주는 부재하고 테마주만 들썩거려서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신송홀딩스를 비롯해서 곡물 관련된 종목들 들썩거렸습니다. 곡물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제 밤에 체코 원전 관련해서 부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죠. 오늘 등락을 거듭하다가 원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원전주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투자 전략도 자세하게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슈 3가지 살펴보면서 내일 시장 좀 든든하게 대비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슈 3가지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반도체와 로봇 그리고 실적 발표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장중에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6개 분기 연속 흑자 릴레이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았을까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은 1.82% 하락세 연출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56%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3개 기업 모두 흑자 달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조선주들 일제히 밀렸습니다.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실적을 훨씬 웃도는 실적 나타냈지만 오늘 2% 하락세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안 짚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반도체 업종에 좀 이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HPSP와 예스티의 소송 이슈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오늘 예스티는 장중에 20% 넘게 급락하기도 했다가 9%대로 낙폭을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HPSP 역시나 급등세 연출하다가 윗골이 좀 길게 달았습니다. 오늘 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역시나 유상증자 관련한 이슈 있었는데요. 오늘 9%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로봇 관련주로 상승 VI가 대거 발동됐습니다. 로보로보가 그 종목인데요. 오늘 20% 급등으로 마감했고요. 제우스 유진 로봇도 5에서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내일 시장까지 이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로봇 섹터에 대한 전략도 자세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지은 대표 그리고 이화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반도체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입니다. HPSP와 예스티의 소송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중에 주가가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 펼치더라고요. 예스티가 거의 하한가 가는 줄 알았어요. 소송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건가요? 소송 결과는 결국은 안 나왔음이 이제 답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뭐 예전에 한미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강민정 애널이 이제 하나엔더 관련해서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삭제했던 사건이랑 거의 비슷한 겁니다. 기자분이 이제 송수라는 이제 멘트를 이제 어느 정도 미리 이제 기입을 했었는데 그게 기사화 돼버리는 바람에 그 엔터키를 어떻게 보면 잘못 친 거죠. 잘못 쳐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삼성증권인가 어느 애널리스트가 이게 기자가 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스티는 하한가에서 반등을 했고 오히려 이제 급등했던 HPSP는 이제 급등했다가 좀 빠지는 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금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처나 아니면은 그런 법적인 관련 분쟁의 이슈가 어느 정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길목에 있는 건 좀 맞는 좀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결과는 이제 추후에 좀 나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순하게 저는 오늘 이건 해프닝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컬 테스트 통과 이후에 이제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신규 주문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 송수 결과에 따라서 뭐 HPSP냐
HP냐, 뭐 아니면 예스트냐 좀 갈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HASP가 사야 된다라는 거는 아직은 무리가 있는 좀 상황이고 결국에는 뭐 이오테크니스도 이제 DIT와 관련해서 이제 그걸 관련된 언링 장비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그 소송 관련 기간이 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HPSP가 SK 하이닉스 향의 이제 물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향후에 패소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매출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좀 감안을 하시고 향후에 소송 이후에 이제 그 흐름에서 새로운 신규 진입을 보는 걸 좀 신규 진입이 장비를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계속해서 주가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페트시스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상증자 이슈가 들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팩트 체크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 유상증자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내놨을까요? 네, 이수페타시스 사실 무근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았고요. 이수페타시스 지금 유증 관련돼서 두 가지의 근거가 돌았었는데 하나는 이제 지금 캐펙스 투자 관련돼서에 대한 이슈 증설 때문에 유상증자에 나설 거다라는 이야기와 또 M&A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돌았는데 두 개 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물론 지금 가동률이 95% 정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설에 대한 부분은 단행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지금 이 그 규모로 자체로 봤을 때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과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필요 없다라는 부분으로 일단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고려아연 관련돼서 갑작스럽게 이제 유상증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도 혹시나 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큰 폭으로의 반등은 나오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회사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나 그리고 회사에서 좀 발빠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내일 흐름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내일 만약에 반등에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일시적인 그냥 노이즈에 좀 불과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일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시장이 여전히 사실 무근이라고 해도 한번 노출된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하는 감정을 가지고 해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수급적인 부분으로 판가름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일단 후자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규 진입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수급의 양상을 좀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무근이지만 혹시 신규 진입 고려하시는 분들은 일단 내일 수급 상황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HBM 관련해서 좀 자평을 계속해서 이어갔는데요. 일단 HBM 매출 증가폭이 전분기 대비해서 70% 상회했다라고 밝혔고요. 주요 고객사의 HBM3 퀄 테스트가 유의미한 진전세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HBM4를 이제 개발하고 양산할 거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HBM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 이어갔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히려 에이징랜드나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이 오르더라고요. 오히려 TSMC 향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오늘 삼성전자 컨콜에서 이제 복수 고객사와 커스텀 HBM 관련돼서 사업화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커스텀 HBM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베이스 다이 제조와 관련된 파운드리 파트너 선정은 지금 TSMC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TSMC 관련돼서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이 좀 오늘 시세가 강하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최근 이제 TSMC가 실적이 잘 나오면서 특히 관련돼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121선의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추세 자체가 완전히 전환된 모습을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많이 실렸고 오늘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그래도 7% 상승세로 마감을 하면서 시가를 깨지 않는 마감 흐름이 나와줬는데 전반적으로 디자인하우스 관련된 종목들 지금까지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오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상당히 실렸다는 점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와 같은 종목
종목들의 흐름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더 보유하는 관점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 오늘 HBM 관련주가 아니라 오히려 디자인하우스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뭐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다시 한번 좀 반도체 소부장들 지켜봐도 되는 시점인 건지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근데 오늘 삼성전자 수급 보시게 되면은 또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네. 참, 그렇죠. 콩콜의 내용도 신뢰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클라우드 쪽에 대한 성장률을 내년 상반기 때 둔화한다. 가이던스를 하향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뭐 삼성전자 콩콜이 아니었으면 아마 삼성전자 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 정도로 그만큼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애플도 그렇고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인텔 등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 실적이 남아 있는데 내년 상반기 가이던스가 안 좋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 이제 재고에 대한 물량들이 남아 있게 되고 그게 오더컷 이슈까지 이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오늘 이게 11시까지 주가가 좀 올랐다 빠졌던 거는 결국에는 인정한 거죠. 파운드리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경쟁사에 넘기겠다는 거는 이제 향후에 위탁 생산은 다 TSMC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엔비디아 이랬겠죠. 너네 되지도 않는 수요를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 그냥 너네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이거 잘하는 거 그냥 TSMC 주면 우리가 이제 향후에 그 엔비디아 관련 뭐 조건부 승인해주겠다. 아마 그런 식이지 않을까 하는 제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서 오늘 이제 파운드리는 버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시장에서 드는 거죠. 물론 이번에 3분기 때 1.4조 적자가 나왔던 만큼 그만큼 이제 HBM 말고는 더 이상 손볼 게 힘들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SK 하이닉스 실적을 보더라도 디램, 낸드 다 안 좋았습니다. 결국 HBM이 카바를 쳐줬고 조금 유의미한 거는 이번 콩쿨에서 나왔던 거는 HBM3 관련해서 이번 HBM 관련해서 디램 매출 비중이 10% 그거는 그럼 3분기 때 약속을 지켰습니다. 근데 당시 2분기 콩쿨에서 얘기했던 거는 4분기 때는 디램 매출의 50%였거든요. 근데 이번 30%였거든요. 그거를 30%에서 50%까지 상향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뭐 일단은 거기는 하겠지만은 외국인은 매도세를 돌렸고 아마 내일 아침에는 관련 삼성전자 리포트가 여러 개가 아마 나오겠죠. 결국에는 중점을 보는 거는 HBM3E 물론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차세대 3 반도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내년 상반기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그게 12단 반도체와 16단 반도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4분기에 들어가는 물량들은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 이제 호프 쪽으로 들어가는 그 물량들 3E 8단 반도체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실적은 생각보다 4분기 기대감은 조금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의 레거시 쪽에 있는 이제 스마트 PC 그리고 이쪽 두 개 고객사들이 이미 가격 협상이 첫째 주에 아마 끝이 났을 겁니다. 원래 하반기 4분기 때가 디램 가격 증가율이 15에서 20%였고 낸드가 거의 10에서 15였는데 이걸 보합 수준까지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 4분기 실적은 조금 부진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H빙으로 우리는 승부수를 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분위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 넘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내일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게 우리 아마존에서 우리 미안한데 우리도 내년에 좀 데이터 클라우드 관련해서 실적이 조금 가이던스가 낮춰야 될 것 같아. 재고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는 있습니다. TSMC와 그 ASML 실적 뭐 걔네들이 뭐 AI 수요 견조하다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에는 빅테크 업체들이 갑이고 얘네가 지금 주문을 안 하겠다고 하게 되면 그게 재고가 생기는 거고 그게 오토컷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제가 봤을 때 아마존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 분위기는 달라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그 아랫단의 소부장 기업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미국 증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까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로봇 섹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장 들어서 로보의 상승 VI가 걸렸습니다. 유진 로봇도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이유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들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좀 있었을까요?
네, 일단 로보로보가 이제 AMD와 공동으로 에듀테크 아시아 2024 전시회에 참가해서 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다. 뭐 이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일단은 이와 관련돼서 물론 AMD와의 협력이기 때문에 큰 그런 이슈로 볼 수는 있겠지만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지금은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장주인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늘 사실 그렇게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로봇 관련돼서는 뭐 산업에 대한 확장성이라던가 그리고 계속해서 투자를 대기업들이 단행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결국에는 로봇주들은 실적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존재를 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좀 제대로 해주는 그런 기업이 나와줘야지 두산 로보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가 돼야지 그때는 좀 더 건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고 또 실적 시즌에 돌입해서 로봇주들은 시장에서의 좀 소외가 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로보로보가 오늘 일시적으로 이슈를 주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시세의 연속성과 로봇주들 전반적으로 다 끌어줄 수 있는 재료의 크기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로보로보를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거래량이 오늘도 그렇고 지금 3거래일 전 때도 굉장히 좀 그래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완전히 확 없었다가 최근에 약간씩 살아나는 느낌도 있고 지금 121선의 저항도 돌파해주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로보로보에 대해서는 보유 관점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로보로보에 한해서만 일단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과장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좀 시세가 나오긴 했는데 로봇주들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로봇주는 결국에는 금리와 조금 민감할 수 없는 결국에는 사업이고 결국에는 대부분 기업사들이 결국 금리 인하가 되어야 자금 조달로 인해서 주문을 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이번 3분기 때 저는 개인적으로 흑자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아마 4분기나 아마 내년 상반기쯤에 1분기쯤에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는 사실 로봇주들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을 좀 보여주는 흐름이 좀 나와줘야 되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는 물론 이제 IPO 할 때 2분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만은 워낙 이제 금리 인상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기업체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좀 금리 인하가 되어야 주문이 굉장히 많아지는 상황인데 물론 이 로보틱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동 로봇 자체가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이제 그 모델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이지만은 최근에 이제 도요타 법인이나 이제 북미 쪽 판매 법인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주문에 넣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거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유럽 쪽에 판매 법인이 최근에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굉장히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유럽 쪽 판매 법인에 대한 실적도 개인적으로 이번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진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올 거나 최근에 일본의 하락도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그만큼 작년 올해 1분기 때부터 이제 그 작년 2분기부터 계속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다가 이제 다시 한번 더 성장세로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경기 부양책을 일으키고 있죠. 중국, 미국, 유럽 쪽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가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오히려 이제 로봇주들은 수혜가 굉장히 깊다. 근데 이건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물론 엔화가 약세되긴 했지만은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서게 되면 일본은 로봇의 기술 강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로봇 가격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로봇도 충분히 수혜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가 결국에는 기술력이 많이 좁아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우리나라 로봇주 굉장히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후장 들어서 급등세 이어갔던 로봇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전략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3가지 이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굉장히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